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사 덕후 고양이 역덕캣입니다. 오늘은 본격 춘추전국사 4편 정장공 포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위에 보이시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전 편을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내용이 많이 복잡하니 꼭 2번 이상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춘추시대 초반, 정나라의 제후 정장공은 삼국지의 조조처럼 여러가지 수완으로 정나라를 강대국의 반열에 올립니다. 그의 어머니 무강, 동생 태숙단을 상대로 한 내전에서 승리하여 정나라 국내를 안정시킵니다. 그러나 주평왕을 이어 천자가 된 주환왕과 불화를 겪습니다. 주환왕은 궤공 기보를 전격적으로 우경사에 임명하여 정장공의 모든 실권을 빼앗았고, 이에 따라 정장공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주환왕에게 자신의 불만을 어필하고 싶었던 정장공은 주나라, 정나라 국경지대인 온과 낙당을 약탈하여 대화의 계기를 마련코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나라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정장공은 급히 주나라 왕실로 출두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였으나 이때 제나라의 사신이 찾아옵니다. 제나라는 주나라 개국의 최대 공신 강태공이 만든 나라입니다. 이때는 제나라도 이미 13대에 이르러 제희공이 다스리는 시절이었습니다. 제희공은 정무공 이래로 주나라 조정의 실세인 정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인접한 위나라, 노나라를 견제코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나라에 동맹사절을 보낸 것이지요. 정장공 역시 향후 주나라, 위나라와의 갈등을 예상하여 제나라와 친교를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정장공은 주나라로 가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성문에서 제희공을 만나 동맹을 맺습니다. 이렇게 군주들 간에 직접 만나서 동맹을 맺는 것을 회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성문의 회맹이라고 부릅니다. 성문의 회맹 후 정장공은 이제야말로 주나라 왕실을 방문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인 위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 위황공의 이복 동생인 희주우가 위황공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장공은 희주우가 국내의 불만을 추스르기 위해 정나라를 침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나라 방문을 다시 보류하고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위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위무공은 주나라의 동천 때 주평왕을 도와 큰 공을 세운 공신 중의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무공을 이어 위후가 된 위장공 역시 주나라 및 인근 나라의 존중을 받았고 주변의 국가들과 많은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위장공의 첫째 부인은 제나라 공주로 장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위장공은 다른 인근 국가인 진나라의 공주 여규를 둘째 부인으로 들였으나 여규 역시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 당시에는 보통 이웃나라의 공주를 따라서 그 공주의 자매들도 함께 시집을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규를 따라온 여규의 동생 대규 역시 위장공의 첩이 되었죠. 대규는 위장공과의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희완, 둘째는 희진이었죠. 한편 위장공은 한 궁녀와의 사이에서 서자를 낳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희주우입니다. 희주우는 어려서부터 무예와 전투에 출중하고 용모가 수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장공이 자식들 중 가장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주우는 전형적인 못된 금수저 캐릭터였습니다. 그는 위나라의 대부 석작의 아들 석후와 몰려다니며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전부 하고 다녔죠. 그런데도 위장공은 주우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우는 날이 갈수록 방향무인해졌죠. 기원전 734년 위장공이 죽고 첫째 아들 희완이 위후를 계승하니 이가 위나라 황공입니다. 위황공 시절에 정나라에서 정장공과 태숙단 사이의 내전으로 태숙단의 아들 공손활이 군대를 빌리기 위해 왔었습니다. 위황공은 많은 뇌물을 받고 공손활을 도와 느면 땅을 점거했으나
이후 정장공이 보낸 고거미의 군대에 밀려 퇴각했고 사건의 자초지종을 모두 알게 된 위항공이 정장공에게 정중히 사과하면서 양국 간의 충돌은 일단락됩니다. 한편 주우는 계속해서 형인 위항공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힘을 길렀습니다. 위항공이 재위한 지 15년 차에 주평왕이 승하하고 주환왕이 새로운 천자가 되었습니다. 위항공은 새롭게 왕이 된 주환왕을 축하하기 위해 주나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이때 환송식을 가장하여 주우가 위항공을 암살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위항공의 동생 희진은 즉시 형나라로 도망갑니다. 주우는 긴급하게 왕이 되었으나 민심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국내의 관심을 외국으로 돌리고자 정나라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나라는 지난날 공손활의 사건을 통해 위나라에게 수치를 남긴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는 우선 인근의 대국인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정나라를 공격하자고 설득합니다. 이 요청에 송나라는 선뜻 이를 수락합니다. 송나라는 왜 선뜻 정나라를 공격하자는 주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송나라는 주무왕이 주나라에 멸망당한 상나라의 유민들을 모아서 미자계라는 인물에게 봉분해준 나라였습니다. 송나라의 건국주 미자계는 원래 상나라의 왕족이었기 때문에 송나라는 희씨가 세우지 않은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처음 시작부터 공장령이었습니다. 송나라 제후들의 성은 상나라의 성인 자였습니다. 송나라의 13대 군주 송성공 자력은 자여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동생인 자화를 더 좋아하여 그에게 제후 자리를 넘겨줍니다. 자화는 14대 군주인 송목공이 되었으며 그 역시 아들인 자빙 대신 형의 아들인 자여이에게 제후 자리를 넘겨줍니다. 또한 송목공은 혹시라도 자신의 아들인 자빙이 분란을 일으킬까 우려하여 그를 정나라로 보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후 자리에 오른 자여이가 바로 15대 송제후 송상공입니다. 그리고 바로 정확히 이 해가 주우가 위항공을 죽이고 스스로 위나라의 제후가 된 해이기도 했습니다. 송상공은 정나라로 망명한 자빙이 혹시라도 정나라의 힘을 빌려 자신의 재위를 위협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우가 함께 정나라를 치자고 했을 때 이에 선뜻 응한 것이지요. 주우는 노나라에도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나라의 제후인 노은공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고 노나라의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공자휘에게 많은 뇌물을 먹여 원군을 얻어냈습니다. 당시 노나라는 사실상 왕이 없는 상태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노나라는 주무왕을 도와 주나라를 일으킨 주공단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도 종법 제도에 철저했죠. 노은공은 아버지 노해공의 첩의 아들, 즉 서자였기 때문에 원래는 제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해공의 정실 부인의 아들 희운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신하들의 합의에 의해 제후가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노은공 자신도 스스로 임시직을 맡고 있다고 생각했고 실질적인 군사적 행정적 업무는 모두 신하들에게 맡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군사 업무를 전담한 공자휘는 권력욕과 재물욕이 많았던 사람으로 위나라가 엄청난 뇌물을 먹이자 노은공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군대를 이끌고 위나라의 정나라 원정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또한 주우는 약소국이었던 진나라와 채나라에도 원군을 요청했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 주나라와 송나라의 눈치를 보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송나라의 참전을 계기로 주우의 동맹군에 참전하게 됩니다. 결국 위, 송, 노, 진, 채의 5국 연합군이 무려 1300승의 군대를 휘몰아 정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정장공은 제위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지략과 정세 분석의 사나이였습니다. 정장공은 우선 5국 연합군의 한 축인 송나라를 전장에서 떼어놔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신정에 머물던 송나라의 왕자 자빙을 남쪽의 장갈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며칠 후 5국 연합군이 신정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정나라 군사들은 일제히 자빙이 이미
장갈로 호송되었다고 적군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송상공은 즉각 군대를 몰고 장갈로 가기 위해 전선을 이탈해버립니다. 송나라의 압박으로 전투에 합류했던 진나라와 채나라 군대는 당연히 전쟁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노나라 역시 공자 휘가 뇌물을 먹고 보낸 군대이다 보니 전쟁에 나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때 신정의 성문이 열리고 공자여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주우와 석후가 위나라 군대를 이끌고 공자여의 군대에 맞섰죠. 싸움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위나라의 승리로 끝났고 어쩐 일인지 공자여는 급하게 성 안으로 도망갔죠. 사실 이것도 정장공의 계책이었습니다. 주우는 위나라 국내 정세 안정을 위해 전쟁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작던 크던 승리했다는 명분이 필요했죠. 이를 꿰뚫어본 정장공은 일부러 성 앞에 소규모 군대를 보내어 위나라에게 작은 승리를 안겨준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1시간의 작은 승리 후 그날 밤 위나라는 즉각 제가를 부르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어거지로 전선을 지키고 있던 노, 진, 채나라의 군대도 각자 자신들의 나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주우는 이 승리로 국내의 여론이 바뀔 것을 기대했으나 여전히 자신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파트너인 석후의 아버지 석작은 위나라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원로였죠. 그래서 주우와 석후는 석작을 조정에 초빙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석작은 늙음을 핑계로 이를 정중히 거절했죠. 석작은 위나라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주우와 석후를 제거할 계책을 곰곰이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주우와 석후가 자신에게 국내 안정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이를 기회로 그들을 처단코자 합니다. 그는 주우가 주나라 천자에게 새로운 제후로서의 인정을 받아오면 정당성이 확보되어 국내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비책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주우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제후가 된 만큼 주나라 왕실에 긍정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는 이웃 제후들과 함께 동행하라고 조언하죠. 그러면서 석작은 진나라 제후에 대한 주 환왕의 신뢰가 두터우니 그와 함께 동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주우와 석후는 이 계획이 매우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즉각 진나라를 방문합니다. 한편 석작은 몰래 진나라 제후였던 진안공에게 밀서를 보내어 주우와 석후가 어떻게 위환공을 살해했는지 밝히고 그들에 대한 처단을 부탁합니다. 진원공은 정의감이 넘쳤던 사람으로 석작의 밀서를 받고는 주우와 석후를 진나라의 종묘로 초대하여 회담하자고 속입니다. 종묘는 신성한 장소로 많은 군대를 데리고 입장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진원공은 회담장에서 주우와 석후를 급습하여 포박합니다. 그리고 석작에게 편지를 보내 주우와 석후에 대한 처분을 어찌할지 묻습니다. 주우는 몰라도 석후는 석작의 아들인 만큼 석작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이를 물은 것이지요. 석작은 석후가 비록 자신의 아들이나 자신의 군주를 죽이고 국내를 불안하게 만든 죄인인 만큼 사사로이 살려둘 수 없다 하여 그를 죽이라고 진원공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대의를 위해서는 혈육조차 끊어내야 한다는 대의 멸칭입니다. 어쨌든 주우와 석후를 제거한 후 석작은 형나라로 망명해 있던 희진을 불러와 제후로 옹립하니 이 사람이 바로 위나라 성공입니다. 한편 자빙을 사로잡기 위해 장가릅으로 달려갔던 송상공의 군대는 장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자빙은 구사일생으로 이 난리 속을 뚫고 신정으로 복귀합니다. 정장공은 이 일로 송나라에 매우 커다란 원한을 가지게 되었고 송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계책을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책사인 제족이 의견을 냅니다. 송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우선 정나라의 우방국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타깃으로 우선 인접국이자 약소국인 진나라를 지목했죠. 그래서 정장공은 진나라에 동맹을 요청하는 사절을 보냈으나 어쩐 일인지 진원공은 이 사절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정장공은 이에 분노하여 진나라를 공격하자였으나 제족이 이를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진나라가 사절조차 만나주지 않은 것은 정나라가 송나라, 위나라와 진나라 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계책으로 의심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예측하길 국경지대를 노략질하여 실력을 보여주고 즉각 그렇게 노략질한 물품을 진나라에 돌려주면 정나라의 힘도 알고 정나라의 진심도 알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동맹에 응할 것이라고 하죠. 정장공은 제족의 계책대로 진나라 국경의 군대를 움직여 국경지대를 노략질하여 포로와 물자를 약탈해 옵니다. 그리고는 그 물자를 즉각 영고숙에 주어 진나라에 돌려주죠. 물론 이번 사태는 양국 간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지레 짐작한 국경지대 군인들의 돌발적인 행동이고 정장공 본인은 진나라와 꼭 우호 관계를 맺고 싶다는 서신을 지참시켰습니다. 이 서신을 받은 진왕공은 정나라의 실력도 보았고 진심도 알았기 때문에 즉각 정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담례하고 양국은 서로 우호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정장공은 제족과 논의한 후 송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이제 대의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주나라 왕실로 입궁하여 주환왕을 아련합니다. 그런데 주환왕은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듣지 않고 정나라의 수입이 어떠한지 묻습니다. 정장공이 흉년은 없었다고 보고하자 주환왕은 자신도 온과 낙당의 수입이 끊기지 않고 들어와 살만하다고 답변합니다. 그리고서는 온 낙당에서 난 것이라며 곡식을 하사합니다. 지난날 정나라에 온과 낙당 약탈을 비꼰 것이지요. 정장공은 주나라 왕실과의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낙담하여 귀국하려 합니다. 그때 제족이 다시 한번 계책을 놀립니다. 즉 주환왕이 하사한 이 곡식들을 수레에 싣고 비단으로 덮은 다음 오랫동안 주왕실에 조공하지 않은 죄로 송나라를 칠하는 명과 함께 주환왕이 하사한 무기들이라고 대회에 선전하자는 것이지요. 정장공은 이 계책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국경을 지나자마자 제족이 건의한 대로 동쪽의 모든 제후들에게 자신이 주나라 천자의 명을 받아 송나라를 치게 되었다고 선전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송상공은 즉각 우호국이었던 위항공에게 서신을 보내 정나라와의 화친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지요. 위황공은 정나라와 친한 제나라 희공에게 정나라와의 화친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2공이 정나라에 사신을 보내 주나라 경내에 있는 와옥에서 정, 제, 진, 송의 4국이 화친을 위한 회맹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 진, 송 3국의 제후들이 여기에 모였으나 정장공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머쓱해진 제, 진, 송 3국 군우들은 어쩔 수 없이 셋이서만 회맹을 맺게 됩니다. 정장공은 처음부터 송나라를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옥 회맹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715년이었습니다. 그 후 2년간 정장공은 송나라 원정을 착실히 준비하면서 주나라 천자의 명을 빙자하여 제나라와 노나라에도 원정 합류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춘추 전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신이 난다냥.